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한테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자꾸 좀 숨기고 그러고는 있지만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면서도 나한테는 본인의 마음을 좀 숨기고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내색도 좀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조금 파헤쳐 볼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물론 사랑을 베이스로 한 감정일 수도 있고 정말 사람 자체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은 이게 친해지고 싶고 관심이 간다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사랑의 감정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본인의 감정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내 마음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내 마음이 어떤지 한 줄로도 요약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상대방한테도 이제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 너 내가 왜 좋아? 너 나랑 왜 사겨? 너 나를 왜 사랑해? 어떤 부분을 제일 사랑해? 왜 내가 너한테 유일한 사람인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없어. 그냥 너니까. 그걸 꼭 말로 설명해야 돼? 그래,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는 말로 설명해야 알지라고 하겠지만 정확하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게 확실하게 끌리는지 내가 이게 너를 사랑하는 게 알고 보니까 70%는 정이고 30% 사랑인데 그 마음을 내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너랑 만나기로 한 거야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도 사실 이 감정이 뭔지 근데 너무 좋아 근데 좀 숨기고 잘 표현은 못하겠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유까지도 나오면 제가 그 정도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오늘은 사랑의 감정만을 베이스로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와 친해지고 싶은 누군가일 수도 있고 내 동료일 수도 있고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 2, 3, 4, 5번의 카드입니다. 그러면 제가 리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시정지 해두시고 타임라인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1번 분 제가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지요. 1번 분은 상대방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에게 조심스러워요. 조심 조심 조심. 맨 위에 카드 보면 되게 조심조심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상대는 여러분과 굉장히 친한 친구이다.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라고 나와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한테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 이게 오늘 이 상대를 좀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떤 힌트인데요. 상대가 그럼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가 라고 하면 본인이 다칠까봐 조심스럽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본인이 어떻게 조금 성급하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뭔가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다가가는 게 여러분한테도 괜한 피해를 주는 일일 수도 있을까봐 본인 딴에는 이 모든 것이 배려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나는 너를 배려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나는 너를 배려하고 싶고 네가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싶고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감정들이 있냐면 나는 너와 영원하고 싶고 지금 너에게 내가 가장 특별한 존재이고 싶고 너한테 제일 우선이었으면 좋겠고 너가 힘들 때 나를 가장 먼저 찾았으면 좋겠고 나도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너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어 라는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이 마음이요. 사실 되게 오래됐다라고 나오고 있고 이 감정 자체가 굉장히 강렬해요. 열정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숨기는 게 과연 이렇게까지 숨길 수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마음이 큰데 본인 마음을 숨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전 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드를 보면서.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능력이 조금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본인이 본인에 대한 커리어, 일, 이런 자기 직업 이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에 대한 이 평가, 판단 이것 또한 상대가 나를 여러분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본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본인 곁에서 이 사람 곁에서 이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혹은 회복이 될 때까지 뭔가 도와주거나 기다려줬던 경험이 있나 봐요. 여러분이 본인한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만 그 회복을 할 때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걸 떠나서 이 사람도 여러분이 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줬거나 보호해주려고 했거나 여러분이 다치지 않도록 계속 뭔가 케어를 해주기 위해서 주변을 서성였던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을 굉장히 아끼고 있다. 근데 이 감정은 사실 이 사람은 친구로서도 옆에 남고 싶다라고는 하는데 자신의 진짜 뜨거운 감정은 숨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계속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대는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이 사랑 쪽이 더 많아요. 사랑한다, 갖고 싶다, 소유욕. 나랑 영원했으면, 내가 제일 친한 사람이었으면, 너한테도 내가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분하고 뭐 완전히 거리를 뒀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이 상처받았던 그런 기억,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다칠까봐 너무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본인이 뭔가 이렇게 잘못 그냥 얘기를 했다가는 여러분도 너무 힘들 거라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성급한 표현이나 이건 사실 이렇게까지 배려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도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조심하게 행동한다는 거는 여러분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나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각각의 다른 페르소나를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거는 어떤 공간이었느냐, 어떤 사이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치만 이 친구, 이 사람, 친구든 사람이든 이 사람의 경우는 여러분에 대한 성격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 여러분의 본 모습을 다 봤던 사람 혹은 여러분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내가 이 상황에서 너무 불안했던 모습을 다 봤던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아요. 왜냐하면 안 친한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겪을 순 없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 사람과 여러분이 알게 됐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힘들 때 만난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었을 때 내 인생에서 진짜 사실 기억하기 너무 싫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하필 만난 인연이야. 그럼 이제 서로의 어떤 힘든 모습들을 더 먼저 봤겠죠. 서로 즐겁고 이런 모습보다. 그래서인지 상대방은 나라는 사람이 힘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예민하고 불안하고 불안정한 이런 감정들을 모두 봤다. 여러분과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도 더 보고 싶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 사람은
나중을 조금 더 생각하거든요. 나중엔 더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그냥 버티고 있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맨날 연락하고 자주 연락하면서 여러분의 근황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거를 아는 이 누군가가 지금도 자신의 생각에선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아, 이 사람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야. 힘든 시기를 보냈던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레짐작해서라도 더 다가오지 못할 확률이 높다. 즉 여러분이 즐겁고 이 사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즐거운 카드가 나오거나 뭔가 이렇게 좀 가깝다. 나 얼마 전에라도 너랑 연락해가지고 속속들이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상처, 아픔 이런 카드가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어제까지도 연락해서 여러분이 뭐 365일 내내 힘들었겠어요, 사실? 힘들 때도 있지만 웃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제도 그제도 연락한 사람이 맨날 힘들다고 이 사람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즉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상대방은 여러분과 연락을 매우 뜨문뜨문하고 있다. 어쩌면 여러분의 카톡, SNS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서 혹은 그냥 뭐 안 보더라도 그냥 여러분에 대한 본인의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어떤 자기가 그냥 먼저 다가가고 표현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 그치만 나중에라도 자신은 여러분하고 조금 편한 상태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거. 왜? 내 감정이 진짜니까. 진심이니까. 정말 많이 좋아하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일상을 몰라요. 그치만 그때 당시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건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 2번 분들 카드 보면서 제가 딱 느낀 한 가지가 이 두 분은 본인들의 감정을 정말 많이 숨기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되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음에도 여러분도 숨기고 있고 상대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자기도 숨기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숨기냐? 숨겨야 되는 소속 관계가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서 안 되는 상황이라고 나와요. 이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인 관계, 공적으로 만나고 있는 관계, 회사 내, 동기, 어떤 학원, 모임 등등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가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서로 절대 티를 내서는 안 되는, 심지어 상대는 여러분한테 여러분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는지 아니면 좀 대화가 안 된 적이 있는지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좀 가능성을 두고 뭐 너가 나를 좋아한다면 뭐 나한테 다가와도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상대방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이 이게 좀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가 확실해지고 확실하게 안전해진다. 안전, 이게 좀 키워드예요. 우리 관계가 확실해진다. 너랑 나랑 마음을 서로 갖고 있다는 게 확실해진다가 아니라 너랑 나랑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것까진 오케이. 근데 너랑 나랑의 관계가 드러났을 때도 우리 두 사람의 지위나 위치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을 때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말하겠다. 이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사실 뭐 어느 조직 안에서만 있다, 사회적으로 얽혀 있다, 뭐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도 포함이겠고, 혹은 뭐 두 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절대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여러분은 상대방을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좀 이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여러분한테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을 안 했다고 하기에는 중간중간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임했었던 적이 있고 분명하게 좀 표현하고 여러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두 분이 전화를 해요. 두 분이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진짜 내가 너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평생을 같이 살아도 재밌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이런 말들을 뭐 친구끼리 하는 것도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굳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정말요? 막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름대로 진지하게 확 던진 말인데 나는 그걸 모른 척 해야 하는 상황. 그렇구나. 그렇군요. 저도요. 저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막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죠. 알지만 아는 척 안 하는 이런. 근데 두 사람 다 사실 매우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숨기고 있는 감정이 보여서 저는 이 두 분이 사실 이 서로에게 신뢰를 쌓는 어떤 그 순간, 계기, 뭐 이런 것이 있다. 안전장치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 순간 이 두 사람은 이미 지금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나는 걸 선택하지 않을까. 상대도 나에게 중간중간 이렇게 농담도 던지고 진담 반, 농담 반, 명분 삼아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나에게 그냥 툭툭 말을 던지고 뭐 이러는 것도 본인 딴엔 그냥 표현이거든요. 근데 위치를 빙자한 표현, 관계를 빙자해서 명분 삼아 하는 표현, 약간 요런 나이가 내가 뭐 있거나 뭐 이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표현처럼 마치 우리 관계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선생과 학생으로 만났어. 사회에서 다 우리 선생님이 학생한테 칭찬할 수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거. 직장 상사야. 그 직장 상사가 당연히 막 진짜 오래오래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거.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뭐 사람으로서의 느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이번 분들은 많은 확률로 개인 리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많은 확률로 여러분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고 누군가도 나를 좋아하고 있는 걸 알지만 이 사람이 나올까? 내가 이 리딩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한 분들도 꽤나 많을 것 같아요. 높은 확률로. 정말 모르겠어서 봤다기보단 나 마음속에 누가 있거든. 걔 나오지 않을까? 그 사람 나오면 좀 신기할 것 같다.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나 나나 조금 이 체면, 이미지 이게 지금은 사실 핵심이에요. 핵심. 이 관계에서. 그리고 관계 발전의 핵심도 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오래오래 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조심스러운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조심스럽다고 하기에는 상대가 이미 나한테 너무 많은 추파를 던졌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근데 이제 여러분을 봤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게 조금 관건이죠. 여러분이 진짜 표현하느냐 마느냐. 두 분은 사실 그냥 마음만 오늘 제목이 마음을 숨기고 있는 상대잖아요. 근데 이분은 고백은 안 했어요. 여러분한테 고백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면 한 번 고백했거나 고백했다가 이도저도 아닐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냥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상태로 지내면서 지금은 표현 안 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좋아하는 거나 다름없는 이야기들과 표현을 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사실 표현 못하고 있는 사람에 걸맞는 리딩은 아닙니다.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거예요. 정말 모르겠다면 약간 눈치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단 카드를 보고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 딴에는 나름대로 많이 힌트를 줬다니까요. 굳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런 말들을 할 때. 그렇잖아요. 아마 많은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표현도 그렇고. 근데 굳이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잘 보여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막 책임지고 가야 하는 뭐 어디 대표라면 모를까. 그죠? 무슨 여러분의 라인이 있어서 이 사람이 여러분 눈에 잘 들어가야 하는 거라면 모를까.
여러분이 정치인이라면 모를까?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아주 심플해요. 지금 댓글을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여러분이 이분의 마음을 눈치챘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눈치 조금 채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하는 관계일 수 있다. 상대방은 굉장히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포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하고의 관계를 포기한 거는 아니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지금은 안 되는 걸 너무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진짜 인연이라면 그때는 닿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가 지금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유쾌하다고 표현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좋아하는데 내가 누구를 좋아할 때 이 사람과 표현을 안 하더라도 유쾌하게 지낼 순 있잖아요. 불편하게 지내지 않을 순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표현을 못한다고 해서 불편하게 지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하고 좋아할 때 굳이 여러분 좋아하고 마음은 숨기지만 그냥 저냥 이렇게 지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과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이켜봤을 때 누굴까 생각을 해보시다가 지금 여러분하고 가장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는 그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이 사람, 상대방은 여러분한테 더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두 분이 원래 사랑했다가 어떤 이유로 헤어졌고 서로가 지금 다른 만남을 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곁에 있어서 누구 한 명이 내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마음은 있는데. 아니면 뭐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던 분들, 뭐 파혼을 했다. 근데 뭐 다시 내가 이거 마음에 있다고 이거 뭐 어떻게 돌이킬 거예요.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 뭐 종교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상황 자체가. 여러분은 사실 이 사람하고 연락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나와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사실 상황적으로 상대방하고 연락하는 게 불편한 상황이 아니라고 나와요. 연락을 해도 되고 연락을 안 해도 되고 뭐가 그렇게까지 뭐 그냥 이렇게? 근데 상대방은 굉장히 불편해요.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하고 사소하게 안부라도 주고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이 사람은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잘 될 거를 생각해서, 나중엔 좀 상황이 괜찮아질 거를 생각해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감당하고 다 지나갈 거야. 근데 이만큼 내가 아픈 건 이만큼 감수해야 되는 나의 몫이야 라고 생각하고 견디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러분하고 이 사람은 네트워크, 온라인 이런 매개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수단, SNS, 약간 이런 진짜 통신 수단 이런 쪽의 카드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상대방하고 연락할 수 있는 건 뭐 카톡, 전화, SNS 얼마든지 서로의 일상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힌트는 그거예요. 상대는 나의 일상을 알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대는 내가 굉장히 즐겁게 지낸다는 걸 알고 너무너무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본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고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지내고 있다
라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이 본인에 대한 생각을 할까? 나 때문에 아플까? 이런 느낌을 가졌을 때 상대는 전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 그래. 이건 그냥 내 몫이야.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겠지.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견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분의 관계를 아는 누군가가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1대1로 SNS에서 우리 둘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서로 SNS를 보고 카톡을 하고 한다면야 할 수야 있는 사이지만 나와 이 사람의 관계를 아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친구들이 나와 이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던, 뭐 우리 관계가 딱히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과 나를 동시에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거나 우리 둘에 대한 관계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걸 여러분 친구한테 말한 적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니면 나하고 이 사람의 관계를 이 사람이 이 사람 친구한테 말했을 수도 있겠죠. 등등 우리는 우리 관계를 우리 둘만 아는 게 아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몫이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내 몫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상대가 여러분한테 상처를 받았다 라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건 여러분은 눈치를 못 챌 거예요. 여러분은 상대가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정도는 아는데 나한테 상처를 받은 게 있다고? 내가 언제 상처 줬지? 내가 상처 준 거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처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상처를 또 받았던 그 자리에 또 받을까 두렵기도 하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인 것 같진 않은데 뭐 지구력은 좋은 것 같아요. 지구력은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멘탈이 막 이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거죠. 나에 대한 어떤 약간의 나에 대한 두려움, 이게 있어요. 나를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나와 가까이 하고 싶으면서도, 나에 대해서 약간 겁나는 게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상대가 여러분을 볼 때 본인을 거절할 거라는 어떤 막연한 짐작, 요런 것도 있고요. 거절당할 두려움, 이게 좀 상대방에게선 굉장히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중요한 관계인지 자신이 지금 여러분 앞에 다가가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드러낸다는 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자신의 계획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마다 다를 거예요. 그쵸? 여러분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이건 제너럴 리딩이고 여러분마다의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 근데 상대방은 여러분하고 본인의 관계를 지금은 이렇게 유지를 해야만 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확실해요. 나름대로는 이게 근거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본인은 그치만 이 모든 고통은 그냥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혹 이 사람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본인이 여러분한테 어떤 실수를 했을 수도 있죠. 혹은 실수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질타했을 수도 있죠.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을 수 있죠. 그로 인한 상처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상대는 당장의 마음을 표현하진 않겠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포기할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본인의 직접적인 말이나 표현, 행동을 보여주진 못할 거예요. 상황이 그래요. 이 사람의 상황이 묶여 있어요. 근데 관계를 정신적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지구력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은 상대방이 없어도 굉장히 지금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좀 의외의 포인트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즐거워요. 그래서 사실 아마 이 리딩 듣는 분들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혼자 참 고생이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이 뭐 여성분일지 남성분일지 뭐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남성분이 4번 분 선택했을 수도 있고 남성분이 4번 분을 선택했어도 상대방은 여성이고요. 여성분이 오늘 이 카드를 선택했어도 지금 여러분을 좋아하는데 마음 숨기고 있는 건 여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떤 진짜 나한테 사랑의 감정으로 여자인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데 마음은 표현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은 본인을 친구로만 생각하거나 정말 너무 친한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관계여서 이걸 망칠까봐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조차도 이게 그냥 우정이나 이런 찐친 약간 요런 느낌으로다가 우리는 되게 순수하게 우리끼리 통하는 사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의 무의식 중엔 이게 사랑의 감정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말 그냥 순수하게 진짜 좋아한다 이런 감정일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제 친구란 얘기세요? 제 베프가 절 좋아한다는 얘기세요? 이럴 필요는 없는 게 주변에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들이 베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사랑의 감정까지는 너무 오바스럽다라고 한다면 상대는 여성인 나를 여성으로서, 제가 남성분들은 이거 여성이 날 좋아하는 거니까 사랑의 베이스로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지만 여성분 중에서 나는 같은 성별끼리 사랑은 조금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기겁하진 마시고요. 그럴 필요가 없이 상대방 같은 경우 나를 굉장히 좀 동경하는 느낌으로서도 많이 좋아하고 있다. 나를 좀 따라하고 싶거나 나를 닮고 싶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의 어떤 진짜 나한테 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감정이 저는 징그럽게 느껴지지가 않고 동성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상대방은 나를 진짜 그냥 맹목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나를 되게 인간으로서도 되게 좋아하고, 사실 전 4번 분들 카드가 되게 부럽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남성분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상대는 여러분한테 사랑에 빠진 게 맞고요. 사랑에 빠진 게 많아요. 맞아요. 사랑에 빠진 거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빠진 이유 중에 하나, 자,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지금부터 성별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상대방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상대방은 나한테서 굉장한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정신적으로 굉장한 위로를 많이 받았고 너무 편안해요. 일단은 여러분하고 있으면, 4번 분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진짜 너무 편안해요. 너무 재밌고 즐겁고, 여러분이 웃겨가지고 무슨 말빨로 이 사람을 웃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있으면 본인이 그냥 되게 순수해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설령 내가 4번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보다도 더 어린 아이처럼 되게 좋아하고 편안하게 이런 것들을 단점이다, 뭐 창피하다, 자존심 상한다 이런 감정 없이 다 말할 수 있는 그 누군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여러분한테 느끼는 감정 중에 제가 왜 오늘 4번 분들 카드가 되게 부럽다고 느꼈냐면은, 상대는 여러분하고 있으면 되게 행복하대요. 행복하다. 이거 되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너무 싫어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나한테 나온 거라면 뭐 약간 좀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상대방은 여러분하고 있으면 되게 행복해해요. 행복함을 느끼고 되게 내가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만 같고 그런 감정까지도 느끼고, 여러분이 본인을 위로해줬던 경험도 있고, 그냥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이 사람은 굉장한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멘탈적으로도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는 조금 확실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그럼 조금 더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된 사이 같진 않아요, 사실. 이 속도감이나 어떤 이런 이 컬러 차트 카드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하고 상대방은요 그렇게 오래되고 막 오래된 관계에서 정으로 막 이렇게 된 관계라기보단 확 빠진 사람, 그러니까 친구로든 지인으로든 동료로든 아니면 진짜 어떤 인연이 닿아서 사회에서 만난 친구든 뭐든 간에 그냥 갑자기 알게 된 사람, 어떤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사람, 최근에 알게 된 관계, 약간 이런 게 조금 더 맞아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이 관계가 1년 됐으려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길어봤자 1년에서 2년까지도 살짝 무리가 있을 것 같은 1, 2년 내외?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상대가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라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 처리를 뭐 이렇게 하는데 일을 좀 도와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때 본인이 여러분을 도와주면서 되려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았거나 이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진짜로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에 너무 고마움을 느낀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꼭 여러분 제가 사랑의 어떤 감정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추가로도 말씀드렸어요. 사랑까지 아니라면 그것까지 정말 아니라면 이 사람은 진짜 마음 그대로 순수하게 여러분을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팬심처럼 진짜 여러분 닮고 싶고 막 롤모델까진 아니어도 되게 편안하고 좋고 별별 얘기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그리고 여러분 있죠. 이 사람이 조건을 보고 사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하고 사회에서 맺게 된 관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혹은 대학생이에요, 학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 상관은 없겠지만 사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굉장히 뭐 조건을 따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건적인 관계가 되어가서 조금 서글픈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의 어떤 조건을 갖고 우리 둘이 만나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건적으로 얽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하고 나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근데 아직 사회생활이나 이런 본인의 커리어적인 부분에선 그렇게까지 아직 엄청 두각을 드러내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는 조금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경력이나 경험이 많은 이런 쪽은 여러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도 주변에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좀 대인관계가 되게 좋고 이 사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줬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 이 사람 주변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히 좀 두 분이 뭐 어떤 관계인지는 진짜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상대방은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나도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좀 좋아한다. 같이 이건 좋아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도 같이 되게 편안하고 좋은 관계고 근데 상대가 나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오늘 제목이 좀 포인트인데 나를 좋아하지만 마음을 숨기고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 정도 감정이면 나한테 표현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이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 성격이 워낙에 이러고 뭔가 친근하고 프렌들리하고 되게 이러다 원래 이런 성격이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하는 표현인지는 여러분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애인이 있거나 연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는 나한테 이 이상 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바라만 본다,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분들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이 리딩을 듣고 싶어 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여지는데 현실적인 상황에서 여러분과 상대방은 이제 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멀리 이미 돌아왔다. 우리 관계가 이어질 듯 말 듯 계속해서 이
습관적인 관계 중독, 어쩌면 우리가 늘 함께 하는 게 익숙해서 함께 했어야만 했던 어떤 관계, 그것을 이제 막 벗어났을 수도 있고, 상대는 아직도 그 인연을 믿고 싶을 수도 있고요. 두 분의 관계적 예시를 조금 더 들어보면, 내가 이 사람과 만났다 헤어졌다 했던 어떤 관계인데 이제는 진짜 끝난 거예요. 왜? 마음은 있는데 끝나야만 해서.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마음 가는 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가야 돼서, 떠나야 해서 결국엔 이 관계가 끝이 났어요. 근데 이 두 분의 관계가 끝이 날 때는 이러다가 끝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무언의 긴장감과 불안감이 늘 있었음에도 두 분은 그걸 알고서도 계속 만났었던 것 같고요. 상황은 다 달라요. 우리 둘이 진짜 사랑하는데 누군가는 뭐 한 사람을 계속 못 믿거나, 이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문제 때문에 또 헤어질 것 같았거나, 근데 진짜 헤어졌다거나, 근데 아주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헤어졌겠죠. 아니면 우리가 집안의 반대로 인해서 계속 우리 관계가 아슬아슬했어. 근데 이런 것쯤은 우리 두 사람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부딪히고 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일단 불안하지. 알고는 있지. 뭔가 문제는 있다는 걸. 기초공사가 확실히 우리 관계에 되지 않았다는 걸. 근데 그냥 간 거예요. 밀고 나가다 보면 이 기초공사 따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니까, 겉으로 멀쩡하면 되니까. 그래서 쭉 간 건데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끝이 나야 됐거나, 근데 그 끝난 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만 끝났을 뿐 예상치 못했던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포인트고요. 두 분은 마음은 있지만 한쪽이 확실하게 조금 노선을 정한 케이스고, 두 분은 계속해서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했거나, 뭐 같이 뭐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둘이 떨어져 있어야 되거나, 각자 집에서 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거나, 아니면 우리 둘이 계속 잘 만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절대 끝날 수가 없이 계속 얽혀있고 이래서 도저히 우리 둘은 계속 영원히 이런 식으로 만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끊어졌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아직도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만으로는 지금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확신이 있어야 마음을 키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만 갖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두 분이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받쳐줘야 하고, 이 마음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들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카드에 나온 건 아니에요. 이것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두 분의 상황들은 일단 카드에 다 나온 거고, 어찌됐건 그러한 이유들로 두 분의 관계는 마음은 너무너무 강렬해요. 상대는 이미 나한테 많은 부분, 조금 중독된 부분도 있어요. 상대가 나를 완전히 잊기에는 나에 대해서 너무 강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강렬했던 기억이. 그리고 여러분도 상대방에 대한 강렬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관계를 완전하게 끊어내지도 못했었던 그런 과정들이 보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안전한 관계로 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불안할 순 없어요. 이렇게 계속 뭔가가 아닌 걸 알면서도 갈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되어질 때 그래도 마음이 유지되는 게 오랫동안 가는 거지, 마음만 있다 그래서 현실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아슬아슬하고 힘들고 길이 울퉁불퉁한데 내가 마음만 있다 그래서 그 길을 고르게 펴고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나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될 거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그런 길을 우리가 마음만 있다고 가는 건 너무너무 어렵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아직도 감정은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사실 마음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원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만나기엔 너무나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상대는 한 거고, 상대는 안정감을 원해요. 사실은 이 관계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관계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걸 원해요. 관계에도 성장, 뭐 관계가 성장하는 거요? 뭐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만 전 관계에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적당한 표현이다라고 보거든요.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미래를 좀 볼 수 있고, 우리 관계가 서로의 서로가 주고받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건강한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관계면 좋겠는데, 혹은 우리가 자꾸 같은 문제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돼. 이건 성장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배우고 그래도 서로 다시 성숙하게 같은 문제를 다르게도 풀어나가보고 타협을 보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는 거에는 조금 걸맞는 느낌이잖아요. 그냥 화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붙어서 다시 만나는 것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관계면 좋겠는데 상대는 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우리 둘이 만나봤자 감정적으로 또 얽히고 시간 보내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어도 전혀 이 관계가 자신한테도 성장 가능성이 없고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상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그냥 떠나는 게 맞다라고도 생각한 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너한테 쏟았던 마음은 진심이긴 한데 나는 이 길이 아니야 라고 돌아선 느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서로에게 건강한 영향을 주고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본인의 마음은 숨기고 있어요. 왜? 지금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 조금 더 어떤 감정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관계 안에서 서로가 위험한 존재고 뭐 그냥 불같기만 한 존재고 강렬하게 이끌리는 존재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만으로는 우리 관계에 지금까지 도움이 된 게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은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과 이 사람의 관계를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로 서로에게 건강한 관계였는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마치 예를 들면 내가 맨날 힘들 때마다 그 위로를 받았던 친구나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멀쩡할 때는 이 친구나 이 사람이 필요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갑자기 내가 힘든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한테밖에 내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약간 그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마치 습관처럼 이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느낌 있잖아요. 이게 뭐지? 싶은. 이런 느낌으로써 두 분이 조금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앞으로의 조금 더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조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계인지는 조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게 카드 속 조언이고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그러한 이유로 나에게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그냥 본인이 가야 될 길을 가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도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 관계가 상대방이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도 이 관계 안에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두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못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건 여러분이 더 5번 분들이 더 잘 느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친구 관계든 생각나는 게 친구라면 친구일 수도 있고 생각나는 게 전 연인이나 뭐 이제 막 헤어진 연인이나 과거의 어떤 연인이라면 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치만 좀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확실히. 우리가 지금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 나도 사실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그만한 데는 분명한 어떠한 이유가 우리 둘에게 각각 존재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는 상대를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상대가 이해가 어느 정도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